제 이름은 박철수. 서울의 변두리에서 50년 넘게 의술에 몸담아온 늙은 의사입니다. 제 손을 거쳐간 생명들은 셀 수 없이 많고 그들의 삶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과 절망을 고스란히 목격해왔습니다. 특히 늙어가는 인간의 몸과 마음,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제 의사 인생의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오늘 저는 단순한 의학 정보를 넘어 삶의 시간을 20년이나 더 늘릴 수 있는 놀라운 비밀, 아니 지혜의 연금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노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기적과 같은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1998년, 저는 이제 막 개업한 젊은 의사였습니다. 어느 날, 낡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숨을 헐떡이며 병원 문을 들어선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봉수, 당시 70대 후반의 폐암 환자였습니다. 이미 병은 깊었고 대학병원에서는 길어야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절망에 휩싸인 그의 눈빛은 마치 꺼져가는 촛불 같았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에게 연명치료만을 권유했지만 저는 어쩐지 그의 강렬한 생에 대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어하는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김봉수 환자에게 단순히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 외에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삶의 연금술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기적을 바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와 인간의 의지를 결합한 총체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엄격한 식단 조절, 매일 꾸준한 운동, 규칙적인 수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물론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활발한 사회활동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쇠붙이를 녹여 귀한 금을 만들어내듯 그의 몸과 마음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건축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김봉수 환자는 제 진심을 믿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뒷산에 올라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통을 감내하며 걸었고 제가 처방한 지독하게 맛없는 채소 위주의 식단을 묵묵히 따랐습니다. 힘든 날도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생기를 되찾았고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모두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봉수 환자의 암세포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입니다. 대학병원 의사들조차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학적인 호전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김봉수 환자는 그 후로도 꾸준히 저와 함께 삶의 연금술을 실천했고 놀랍게도 20년이 넘는 시간을 더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9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건강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김봉수 환자의 기적 같은 생존은 제 의사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사례를 통해 인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으며 긍정적인 마음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 그 힘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수를 넘어 삶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마법과 같은 힘이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을 훔치는 연금술, 박철수 의사의 7가지 비법. 김봉수 환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20년의 시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7가지 연금술 비법을 정리했습니다. 이 비법들은 과학적인 근거와 더불어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환자들을 지켜보며 얻은 실제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1. 세포를 젊게 만드는 식단의 마법. 우리가 먹는 음식은 곧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재료가 됩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베리류, 브로콜리, 녹차 등은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는 혈관 건강을 지키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붉은 육류와 가공식품은 염증을 유발하고 노화를 촉진함으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연금술사가 귀한 재료를 신중하게 고르듯 식탁 위의 음식을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2. 멈추지 않는 활력, 움직임의 연금술.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근육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세포를 활성화하고 노화를 늦추는 강력한 연금술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합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 감소를 막고 뼈를 튼튼하게 하여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유연성 운동은 몸의 움직임 범위를 넓혀주고 균형 감각 운동은 신체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매일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걷기, 조깅, 수영, 요가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마치 멈추지 않는 시계처럼 꾸준한 움직임은 삶의 시간을 늘려줄 것입니다. 3. 생명의 샘, 깊은 잠의 연금술. 잠은 우리 몸의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키고 세포를 재생하는 놀라운 연금술입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매일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십시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처럼 깊은 잠은 삶의 시간을 연장시켜 줄 것입니다. 4. 질병을 예측하는 지혜, 조기 진단의 연금술.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마치 숙련된 연금술사가 숨겨진 광맥을 찾아내듯 몸속에 숨어있는 질병의 씨앗을 미리 발견하는 지혜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암 표지자 검사 등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합병증을 예방하여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마치 미래를 예측하는 수정구슬처럼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삶의 시간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5. 마음의 보석, 긍정의 연금술. 긍정적인 마음은 마치 값비싼 보석처럼 삶을 빛나게 하고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노화를 촉진하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이지만 긍정적인 마음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면역력을 강화하여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마치 마음속에 빛나는 보석을 간직하듯 긍정적인 마음은 삶의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6. 관계의 마법, 소통의 연금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는 마치 강력한 마법처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행복감을 높여 수명을 연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친구, 이웃들과 자주 교류하고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인 관계를 넓히십시오. 외로움은 노화를 촉진하고 질병 위험을 높이지만 따뜻한 관계는 삶의 시간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치 서로 연결된 끈처럼 인간관계는 삶의 시간을 더욱 단단하게 엮어줄 것입니다. 7. 은혜를 깨우는 주문, 인지활동의 연금술. 뇌는 마치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하는 칼과 같습니다. 꾸준한 인지활동은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치매를 예방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퍼즐을 풀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뇌를 자극하십시오. 마치 뇌를 끊임없이 단련시키는 연금술사처럼 꾸준한 인지활동은 삶의 시간을 더욱 명료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7가지 연금술 비법을 통해 20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삶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시간의 질과 길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 숙련된 연금술사처럼 지혜를 모아 삶의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노년은 황혼이 아닌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빛깔과 깊이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의 시간은 더욱 소중합니다. 지나온 삶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채워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은 모든 노년의 숙제와도 같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이 그 숙제를 풀어나가는 데 작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90세가 넘어서도 정정하게 사회활동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매일매일 삶의 의미를 찾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끊임없이 가지를 뻗어나가듯 그들의 삶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워집니다. 한 번은 80대 후반의 한 할머니 환자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렇게 늙었는데 뭘 배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배우는 것은 젊은 사람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이야말로 삶의 여유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탐구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뇌는 마치 근육과 같아서 쓰면 쓸수록 더욱 발달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젊게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 후 할머니는 늦은 나이에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삐뚤빼뚤한 글씨에 실망하기도 하셨지만 꾸준히 연습한 결과 놀라울 정도로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할머니는 서예를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고 삶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불태우셨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생기가 넘쳤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노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요리를 배우거나 심지어 컴퓨터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흥미를 느끼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마치 탐험가가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듯 새로운 배움은 삶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또한 노년에는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지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기 쉽고 이는 우울증이나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취미 동아리 활동, 종교 활동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유대감을 형성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웃는 것은 삶의 큰 기쁨이며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고 함께 가꾸는 정원처럼 사회활동은 풍요로운 노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20년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에 제시된 7가지 연금술 비법을 꾸준히 실천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을 대한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마치 잘 익은 포도주처럼 인생의 깊은 맛을 음미하며 아름다운 황혼기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삶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아름답고 풍요로울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며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나눌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러분도 삶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잊지 않고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